우리가 아침 식사를 먹이는 것도 사실 엄마들의 상당히 큰 숙제거든요. 예를 들면 야식으로 먹고 싶은 거를 저는 아침에 먹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종류로는 사실 피하는 것은 한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당분. 네. 어떠한 스포츠 종목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체력적인 어떤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체력을 높일 수 있는 운동을 함과 동시에 그 아이에게 목표를 끄집어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다이어트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미 전문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나쁘다 하더라도 나는 이걸 꼭 하겠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이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당시에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아이들한테서 저탄고지나 이게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하는 게 괜찮을까요?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균형이 깨진 식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이 많은 상태가 되고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런 메스꺼움이나 이런 것도 많이 느낄 수 있고 위장장애도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들이나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좋은 다이어트라고 할 수는 없겠죠. 간헐적 단식도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소아청소년들이 체중 조절을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간헐적 시간 제한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런 과학적 근거들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현실적이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8시간 섭취하고 16시간을 먹지 않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침이나 이런 거를 잘 거르고 그 뒤에부터 뒤로 갈수록 많이 계속 먹죠. 길어지는 이런 형태고, 사실 총 먹는 시간을 좀 줄이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야식을 먹지 않는 것 이 정도 수준에서 활용하시는 거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침 식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침을 먹어야 건강하다 뭐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사실 아침 식사를 먹이는 것도 사실 엄마들의 상당히 큰 숙제거든요. 근데 이런 아침에 뭐 밥을 다 차려서 먹기는 쉽진 않은데 좀 휘리릭 아침식 반상? 아침 식단? 이런 거 혹시 제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 게 딱 나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밀키트로? 어렵죠. 네, 어려울 그 부분인데, 저도 이제 일을 하고 그리고 아침을 챙겨줘야 되는 아이가 있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꼭 먹게 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야식으로 먹고 싶은 거를 저는 아침에 먹게 하기도 합니다. 저녁에 야식으로 먹고 싶은 거를 아침에 먹자.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침 종류로는 뭘 먹지 말아라, 뭘 먹어라 이런 개념은 사실 없고요. 사실 피하는 것은 한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당분. 그런 당분은 좀 자제를 하는 편이고요. 그 외에는 모든 거 다 먹습니다. 예를 들면 요거트와 고구마 이런 것도 먹고요. 물만두를 먹기도 합니다. 양만 조절이 잘 된다면 네, 사실 그렇죠. 좋은 양만 음식들이죠. 네. 제가 이제 다음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은 설탕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해서 대체당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제로 음료라던가 아니면은 설탕이 아닌 이제 다른 감미료 이제 이런 것들은 괜찮을까요? 그 음료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음료를 먹는다, 그리고 제로당에서 음료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걸 먹으면서 같이 먹는 음식들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치킨, 햄버거 이렇게 세트처럼 같이 되어 있는 그런 음식들이 같이 따라올 텐데요. 그거에서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먹어도 나는 괜찮아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초기에 얘기했던 대로 점점점 이제 양이 더 늘어나면서 그 양에 적응이 되는 거 또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맛이 달거든요. 또 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체당이 없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음식이나 이런 거에 고유의 맛을 느끼기보다는 그 단맛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적은 양을 어쩌다 한번 먹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사실 당 알코올이 포함된 것 같은 경우에는 위장 장애 이런 것들도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영양 얘기도 했지만 운동 같은 경우도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을 태워서 줄인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어른처럼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지방이 타서 줄고 이제 그런 키가 크거나 하는데 좀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아이들, 성장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도 어떤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 지방의 감소나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고요. 어떤 성장의 발育발달, 근육이나 골격근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이 이미 제시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으로 유산소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권장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우리가 비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너 이거 살 빼려고 운동해야 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고민해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저희 아이캔에 참여하는 아이 중에 너무 스마트폰을 막 많이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실내 자전거 위에 앉아서 다리로 계속 이 자전거를 돌리면서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은 스마트폰 하는 시간에서 빼주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2시간 동안 계속 앉아서 스마트폰을 하면서 이걸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항상 아이들한테 제안을 할 때도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것 대신 이런 걸 해보는 건 어때?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걸 활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체력을 높일 수 있는 운동을 함과 동시에 그 아이에게 목표를 끄집어내주고 계속적으로 이런 수준까지 올라와야 돼 라는 동기부여도 해주면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체중이 좀 많이 나가거나 체격이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체육 시간에 물론 엄청난 체력으로 막 운동을 너무 잘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잘 못 따라가고 골도 못 넣고 막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운동을 좀 기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이제 여러 명 같이 하는 축구 클럽이나 뭐 야구 클럽이나 이런데 갑자기 투입돼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 투입된다 하더라도 어떤 스포츠 종목을 즐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스포츠 종목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그 종목을 즐기기 위한 최소한의 체력적인 어떤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어떤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친구의 어떤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수준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어떤 본인 스스로가 나의 체력에 갖고 있는 어떤 자신감을 만들어주고 그런 자신감이 충족이 된 다음에 스포츠 활동에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보다 좀 즐거움을 얻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소외된 친구 체력이 약하면서 운동도 못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해서 영양, 신체 활동, 그리고 가족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 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